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서시는 게 얼마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원장님을 이렇게 쭉 뵙고 있으면은 예술 작품을 만드시거나 창작하는 좀 아티스트 느낌도 좀 없잖아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어딜 저도 보고요? 네, 좀 그래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어릴 적엔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치과 의사가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사실 제 자랑 조금만 하자면 저는 많이 하셔도 돼요. 열려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네. 사실 그림이나 그 조각하는 걸 좋아해서 그림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나 전국에서 하는 사생대나 이런 데서 그냥 휩쓸었었어요. 아티스트 맞으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 대한민국에서 한 남자로 살아가기에 예술가의 길은 험난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치과의사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네. 치과 영역이야말로 예술가의 영역과 굉장히 접목이 된다. 그리고 이런 손재주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러면 캔버스 대신에 치아로 아트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좀 덴탈 아티스트라고 불러드려도 되는 건가요? 요즘에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뭐 이렇게 닉네임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강연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I am dental artist,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별칭처럼. 그쵸. 네.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가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오글거려서 뭔가 좀 오글거리긴 해. 아우. 멋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요. 네네. 선생님 정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강연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선생님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 임플란트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는 사실 모르거든요. 정말 탑을 찍는 최고 탑 레벨의 의사는 어느 나라의 뭐 이런 걸 떠나서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그런 저변의 어떤 두터운 임플란트 능력을 가진 치과 의사의 층, 전체적인 능력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네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와, 일이 엄청나네요. 네. 발전도 빠르고. 네. 임플란트의 역사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언제쯤 들어왔고 초창기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발전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원래 임플란트 시작은 우리 정동우 원장님 파트인 정형외과. 에서 정형외과 의사분이 먼저 개발을 한 거예요. 임플란트를요? 모르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티타늄이라는 금속이 뼈하고 화학적으로 이렇게 붙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발견을 해서 먼저 정형외과 영역에서 적용을 했었고 그걸 이제 치과 영역에서 도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임플란트의 형태는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 미국 뭐 이런 데서 먼저 유행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한국이 거의 가히 세계 1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그런 임플란트 회사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이제는 당일 식립, 당일 보초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고 이제는 잇몸을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이런 걸로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잇몸을 또 이렇게 재현을 해내는 기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치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임플란트에 적용이 돼서 그 정도 기술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그러면 대부분 뭐 27년, 28년 정도 되셨는데 그 많은 환자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는 환자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환자분께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정면을 보면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밑에 측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인중 부분이 많이 꺼지고 아래 턱이 맞아요. 이렇게 주걱턱처럼 네,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셨네요. 치아를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됐죠? 정상적인 네. 형태로 만들었고 네, 정상 교합이 됐어요. 네, 잇몸을 예전에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보철이 아니면 치아만 만들었을 때는 잇몸을 지지하지 못하니까 인중이 꺼져요. 아. 그리고 이 밖에까지 이 보철물을 이렇게 빼서 만들기가 힘든데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의 이런 오론 X라고 합니다. 이런 보철은 이 치아 위치에 상관없이 이 이상적인 그런 위치로 치아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신기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마치 양악 수술이 한 네, 것처럼 맞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치아가 6세, 뭐 10대 되면 치아가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60평생까지 한 번도 이런 외형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 컴플렉스가 극복이 됐고 또 두 번째는 한 번도 이렇게 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게 사람이 가장 돼보질 어렵다. 못하니까 네. 이 씹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치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환자분도 굉장히 저한테 감사해하면서 거의 제 팬이 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진짜 그렇게 될 것 그러실만 같아요. 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빨이 한두 개씩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한두 개 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치과의사로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팔 두 개 하나 정도 없어도 이 하나만 없어도 이 하나 없어도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좀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죠. 좀 농담이고요. 사실 치아가 28개인데 네. 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없다고 뭐 앞니 이렇게 빠진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당장에 큰 불편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환자분 입장에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치아 한두 개가 빠짐으로 인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치아가 없게 되면은 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까 교합이라는 말을 했죠. 치아와의 네.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이 커지게 돼요. 아. 그래서 가능하면 회복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 원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런 임플란트 치료가 노인분들께도 조금 치매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노인분들에게는 그러면 꼭 좀 필요한 뭐 치아 개수나 네. 뭐 종류 같은 게 이렇게 있을까요? 요즘에 저희가 치과 모토에서는 2080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20개 치아를 80세까지 가자. 그래서 네. 그래서 80대에도 한 20개 정도면은 이제 건강하지 않을까 목표로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데 네. 이제 솔직히 요즘에는 임플란트 시대에 또 국가에서 또 보험까지 의료 보험까지 임플란트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24개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또 먹거리들이 좋아요. 그래서 한 그 정도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그 임플란트 한두 개 하신 분들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해지면은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체 임플란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틀니를 사용한 이호근 씨. 틀니는 그의 큰 컴플렉스였죠. 틀니는 30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뭐 위에는 거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밑에도 한 4개 정도가 아직 없는 상태였고 틀니를 하고 계속 있었는데 제일 불편한 점은 뭐 맛있는 걸 못 먹죠. 그냥 아무래도 뭐 딱딱하고 뭐 단백질 이런 것도 좀 피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활력 자체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비가 들어갔는데 좀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안의 상태 한번 보고
오늘 저기 있는 7개 임플란트의 나사를 한 번 더 조여서 위에 구멍을 좀 막아 드릴게요.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됐고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셔서 뼈의 소실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60대는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됐거나 이미 여러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 치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래쪽은 비교적 남아있는 잔존 치아가 우리가 치주 치료를 통해서 이를 살릴 수 있는 치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3개의 치아들은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갔고 양쪽 어금니 2개, 앞니 쪽에는 부분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를 제작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엄두도 못 내던 딱딱한 음식도 이제는 거뜬합니다. 지금은 뭐 아무 이상 없이 다 키우는 대로 맛있게 먹습니다. 뭐 음식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조금도 어떤 치아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윗니와 아랫니에 모두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치료 후 변화가 확실한데요. 축사 정비가 한창입니다. 임플란트 하기 전에 정말 이 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배식임해가 꾸역꾸역 씹는 거 보면 정말 짜증날 정도로 그냥 그리웠어요. 이 내 치아 자체가. 지금은 저도 이제 같이 씹으니까 부를 게 크게 없습니다. 단순히 잘 먹는 것을 넘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은 이호근 씨. 오늘도 그는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든 게 이제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뭔가 좀 도전적이다 그럴까. 전에 치아 관계 때문에 대중 기피증도 좀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또 치아도 튼튼하고 남들 앞에 대중 앞에 나서서 얘기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모든 게 조금은 이제 도전적으로 제2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 이 치아 그냥 한두 개 임플란트 한다 하면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 좀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 엄마 아빠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네. 효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게 전체 임플란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도 좀 덜컥 무섭거든요. 전체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런 과정도 좀 뭔가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고 어떤가요? 사실 그런 게 덜컥 좀 겁이 나는 그런 게 좀 크거든요. 네. 저는 이해는 가요. 네.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는 한두 개도 무섭죠. 무서워요, 치과라는 자체가 맞아요. 저도 누워보면 무섭던데요. 맞아. 맨날 이렇게 치료하는데 바로 옆에 정말 이게 몇 센치 차이 안 나는 자리인데도 네. 무서워요. 무서운 건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두 개 치아에 대한 입장과 전체를 다하는 입장은 좀 다르죠. 네. 전체를 다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렇지만 또 그걸 극복하고 또 오셔야 되는 것도 환자분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또 전체를 하고 나면은 또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맞죠? 그거는 네. 당연히. 맞아요. 아까 전에 그 사례에서도 보여주셨듯이 한 번에 또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 전체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부분 임플란트보다 훨씬 치료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해요. 네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전체 임플란트하고 그냥 한두 개 치아 임플란트하고 우리가 검사라든지 그 시작은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래도 전체 임플란트는 또는 앞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환자분의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치과에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얼굴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단계마다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치료한 경험이 많으니까 처음에 딱 왔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왜 어떤 원인으로 전체 임플란트가 됐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발음, 그다음에 말하는 습관, 그다음에 얼굴의 어떤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의 뭐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뭐 사고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뭐 젊었을 때 사진을 가지고 오라. 뭐 보통 얼굴이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사진을 잘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 사진은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때 사진이라든지 뭐 웃는 사진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가족분들 얼굴 사진도 보여달라고 그래요. 혹시 유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하나요? 천차만별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요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다 아니면 뭐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이다 이러면 이제 대중 앞에 서야 되니까 외형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임시 틀니라든지 임시 치아라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치료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천천히 해도 돼. 튼튼하게 하는 게 좋아. 이럴 때는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그런 시술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당일에 뭐 보고 급하면 당일에 뭐 치아를 심고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 치아를 해서 치료를 끝내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FM대로면 한 6주 정도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뼈가 굉장히 안 좋은 난 케이스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1년, 2년 이런 경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최승현 원장님께서요. 아까 대기실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셨거든요. 학구열이 엄청나요. 네. 맞아요. 손 먼저 최승현 원장님, 끓이시고. 오늘 기회입니다. 한번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세요, 한번. 뭐 제가 최근에 어금니 하나를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예. 하고 보니까 그때 한때 뭐 염증 치료하고 신경 치료하다 보니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하면 그 기간 동안 뭐 먹는 거나 이런 거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기간도 궁금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 쉽고 편하고 빠르게 그러면서 싸게 뭐 이런 식이 너무 좋죠. 좋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솔직히 진료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특히 가까운 사람이거나 일반 환자분들도 저도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치료를 할 때 아까 우리 최승현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다른 데는 한두 달이면 끝난다던데 6개월이나 걸려가지고 피곤해 하고 막 엄청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저희 어머님도 아들아 불편한데 왜 빨리 안 해주냐부터 시작해서 불편하시니까. 그러거든요. 빨리 해주고 말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임플란트는 평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사명감으로. 정말로. 네네. 그리고 막 저희는 또 이 치과 의사는 이게 흔적이 남는 진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을 진료했으면 이 치료는 제 명함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 치료를 받았는데 탈이 나고 뭔가 안 좋아 이러면 제가 이제 이게 면이 안 서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6주하고 얼마 못 가서 3년도 못 가서 탈나는 걸 선택할까? 아니면 뭐 오래 쓸 수도 있겠죠. 그 요행이지만 아니면 뭐 20년, 30년 쓰는데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 걸 택할까? 저는 후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저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료 철학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그거를 치과의사의 그런 면들을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최승현 원장님은 잘 진료 받으신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제대로 받고 계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어느 치과의사가 6개월, 1년 동안 치료를 끄고 가면서 하고 싶겠냐고요. 빨리 끝내고 싶죠. 제가 사담을 좀 넣자면 제가 친한 후배가 치과 의사인데 형 빠른 걸 원해요. 튼튼한 걸 원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한 뼈 붙이고 하는 게 맞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이 역시 정형외과 의사는 다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아까부터 보니까 그 김동주 원장님 계속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락말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혹시 아주 궁금한 점 궁금해. 있으시면 질문 한번. 그 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원장님 치과에서는 치아 예방 관리도 해준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한 내용이어서 네네. 그런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분이 관리를 이제 스스로 잘 하시면 좋은데 네.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바쁘고 그렇죠. 그래서 강제하자, 관리하는 거를 보통은 치료를 하고 나서 제가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일주일 뒤, 한 달 뒤, 3개월 뒤, 그다음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엑스레이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를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저희 예방 클리닉에서 2달에 한 번씩 무조건 오게 합니다. 와서 대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양치도 대신 해드리고 그다음에 칫솔 뭐 이런 것들도 맞춤형으로 처방해드리고 굉장히 많은 위생용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치과 위생사라고 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딱 붙어서 이분 케이스에는 이게 맞고 이렇게 치료하는 게 맞고 이런 거를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까먹을 때 되면 와서 한번 네네. 또 혼나고 또 까먹을 때 혼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죠? 칭찬하고 잘하셨다고 칭찬해. 칭찬하고. 네. 채찍과 당근처럼. 네네. 원장님, 저도 제가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네. 그런 연유인지 저도 커피 때문인지 뭐 다른 원인 때문인지 치아가 많이 누렇게 되는데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리 같은 걸 받으면 이제 변색된 것도 좀 많이 하얘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못 끊겠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특히 믹스 커피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치아 미백 젊은 분들이 네.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치아가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하얀 걸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백 같은 거를 하면 전문가 미백을 하면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커피 마시지 말하거든요. 이게 착색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연구 미백, 반연구 미백이다 이래서 라미네이트나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걸로 안 될 때는 아까 그런 예방 클리닉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미백제를 쓰기도 해요. 간단하게 미백제를 쓰기도 하고 뭐 장비로 치면은 에어플로우라고 해서 스케일링 할 때 우리 초음파 스케일러로 스케일링을 보통 치석 제거를 하는데 에어플로우는 고압 분사가 돼서 치면에 붙어 있는 그런 착색된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해도 굉장히 밝아져요. 그래서 전문가 미백을 너무 이렇게 6개월 이내에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치아가 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 아마 당장 치과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치과로. 선생님 오늘 좀 어렵거나 좀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좀 잘 해주신 것 풀어주셨어요. 같아요. 네. 우리 또 최상이었어요. 네,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도 치과에 가기 싫은 저 같은 사람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많이 이제 치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 그런 분들 보면 잘 못 먹고 있고 그다음에 뼈가 너무 안 좋아서 임플란트가 예전에는 이제 안 된다고 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위축돼 있고 포기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뭘까요? 뭘까요? 살이 쪘다고 그래요. 너무 잘 드셔요. 그렇네요. 네, 그만큼 정말로 그 살이 찐 게 이렇게 표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하면서 건강한 그 표정들이 있거든요. 네. 먼저 한 발자국을 내딛어 주셔야 네. 저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나면 반드시 잘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네. 그만큼 전체 임플란트는 만족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꼭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전에 안 됐던 분들도 지금 다시 오시면은 다 가능할 수가 그런 있는 케이스가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희망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로 우리 치아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신준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